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SS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클래스와 가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클래스 스타일을 공부할 때 스타일을 정의하고 난 후에 그 스타일을 문서에 있는 특정 요소에다 적용을 하려면 클래스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클래스 스타일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 클래스는요, 웹 요소에 따로 클래스 이퀄 무엇이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도에 맞게 그 클래스 스타일을 사용만 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링크를 나타낼 때입니다. A 태그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만들게 되면 밑줄이 기본적으로 생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밑줄을 없애거나 또는 없어졌던 밑줄이 마우스 오버했을 때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상 클래스입니다. 잠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전자신문 사이트에서도요, 이 링크들이 다 텍스트 링크예요. 원래는 밑줄이 있었겠죠. 근데 이미 밑줄을 없앤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올려놨더니 밑줄이 다시 생겨요. 링크에서 기본적으로 밑줄을 제거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버했을 때 어떤 스타일이 바뀌도록 하고 싶다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가상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EBS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텍스트 링크 위로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없어졌던 밑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가상 클래스 선택자는요, 기본적으로 앞에 콜론을 붙이게 됩니다. 콜론 링크 그러면 방문하지 않은 링크에 스타일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선택자예요. 그리고 콜론 비지티드 그러면 한번 방문했던 링크예요. 텍스트 링크는 기본적으로 한번 방문했던 링크에는요, 보라색 글자, 흔히 자주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퍼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면 콜론 비지티드 하고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액티브는 그 링크 부분을 클릭했을 때, 클릭하고 있는 상태, 활성화됐을 때의 스타일이고요. 호버는 그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았을 때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포커스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이트를 살펴볼 때 탭키를 이용을 해서 각 요소 간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탭키를 이용을 해서 그 해당 요소로 포커싱 되었을 때, 그 부분이 선택되었을 때를 포커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초점이 맞춰졌을 때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라면 콜론 포커스라고 지정해 주시면 돼요. 폼에서 텍스트 필드 안에 우리가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커서를 안에다 클릭을 하죠. 그것도 포커스 상태입니다.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navi.html 문서를 열어보면은요, 4개의 텍스트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런 스타일도 지금 지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로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텍스트 링크이기 때문에 기본 색상은 파란색이고요. 밑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서 한번 그 링크를 이용을 하고 나면 색상조차 바뀌어버려요. 지금 보라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텍스트 링크에 밑줄이 생긴다거나 한번 클릭했다고 해서 글자색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텍스트가 양이 적을 경우에는 눈에 띄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요즘처럼 사이트에 텍스트가 워낙 많을 경우에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가상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스타일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avi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요소 안에 있는 링크로 한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문서가 아주 간단한 것이고 이 링크 부분이 요 안에만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navi를 붙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웹문서에는 링크가 사방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상위 요소를 지정을 해서 특정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navi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요소 안에 있는 A라는 하위 선택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A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링크 부분을 얘를 논이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브라우저로 확인을 하면 밑줄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미 이 링크는 한번 방문했다가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이 A 링크 스타일하고 A 비지티드 스타일하고 저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 링크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 손 모양으로 바뀌니까 링크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번에는 A 링크 중에서 호버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포커스 스타일도 똑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액티브까지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까요? 마우스 호버를 하게 되면 배경색은 검은색이고요. 글자는 흰색으로 바뀝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액티브 상태가 된다 그랬죠? 액티브의 스타일은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해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정하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링크 선택자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링크 스타일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비지티드 스타일, 그 다음에 H, 호버 스타일, 그 다음에 액티브 스타일, 이런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순서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링크, 비지티드, 호버, 액티브 순서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시면 여기는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해주고 글자는 안 바꿔줬거든요. 근데도 액티브 상태일 때 글자가 흰색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위에서 지정한 호버에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링크, 비지티드, 호버, 액티브 이 순서로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지정하지 않은 값은 바로 앞에서 지정한 가상 클래스의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타겟이라든지 enabled, disabled, checked, 또 selected 여러 가지 가상 클래스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공부하고 있다라면 가장 주의 깊게 보실 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링크와 관련된 가상 클래스 선택자고요. 나머지 궁금한 것들은 책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구조에 따라서 몇 번째 있는 요소를 찾아줘 라고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요소가 여러 개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그 부분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준다거나 아이디 이름을 준다거나 해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이 first child, last child 또는 nth child를 이용을 해서 문서의 구조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first child라고 하게 되면 여러 요소 중에서 첫 번째를 선택하는 거고요. last child는 마지막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only child는 그 요소가 하나만 있었을 때 선택합니다. 근데 자주 쓰는 건요, 보통 이 nth child예요. 여기 보시면 nth child에는 숫자를 지정을 해서 다섯 번째를 찾아가 라고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even이나 odd를 사용을 해서 홀수 번째 또는 짝수 번째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패턴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때 식 n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2n 플러스 1 그러면 첫 번째 1부터 시작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찾아가게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n이라고 하게 되거나 even이라고 지정을 하면 짝수 번째 요소만 찾아갑니다. 2n 플러스 1 또는 odd라고 하게 되면 홀수 번째를 찾아가겠죠. 3, 6, 9 이런 식으로 나가고 싶다면 3n이라고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나 수식을 이용을 해서 특정 위치에 있는 요소를 찾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게 nth child라는 가상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실제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에서 오른쪽에 보면 두 개의 아티클이 이렇게 요약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열어볼게요. 두 번째를 열어보면요. 여기 탑 아티클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탑 아티클에서 라스트 차일드. 자, 아티클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마지막에 오는 아티클 부분을 마진 바텀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탑 아티클 부분에는 마진 바텀이 20픽셀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끝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마진 값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탑 아티클 중에서 라스트 차일드에는 마진 바텀을 제로로 해라 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여기는 보면은 여러 개의 아티클들이 이렇게 플렉스 박스 형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열어보면 메인 아티클들이 한 줄에 3개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위치에 오는 값, 즉 3m 플러스 1이 되는 nth 차일드 보이시나요? 메인 아티클이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메인 아티클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되는 위치 애들은 마진 레프트를 제로로 해라. 왼쪽에 마진을 넣지 말아라 라고 지정하고 싶을 때 nth 차일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수식을 이용을 해서 그 위치 값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가상 요소예요. 가상 요소는요, 보통 화면을 꾸미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내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태그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요. 뭐 이미지나 아이콘을 넣는 거라면 그 이미지나 아이콘이 없더라도 실제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즉 화면 꾸미기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요소가 before와 after입니다. 앞에 어떤 걸 넣던가 뒤에 어떤 걸 넣으라는 얘기예요. 가상 요소를 쓸 때는요, 콜론을 2개 붙여줍니다. before와 after. 웹 요소 앞이나 뒤에 내용을 넣을 수도 있어요.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아이콘이나 뭐 이런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넣으실 수 있는데 그 들어가는 내용은 콘텐트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만일 들어가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콘텐트 해갖고 빈 공간을 넣어주시면 돼요. 콘텐트 속성은 빠지면 안 되고요. 그 외에 뭐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라면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CSS 가상 요소라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여기 앞에 별표를 내용을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별표는 내가 이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고 싶어서 집어넣은 꾸미기 요소예요. 그러니까 굳이 태그를 넣을 필요도 없고 이미지로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H1 요소에다가 땡땡 before 한 다음에 컨텐트 내용 넣어주고 색상이라든지 뭐 다른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가상 요소는 웹사이트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도 보시면 befo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푸터 부분에 이 각각 메뉴 사이에 수직선이 보이시나요? 이 수직선은 실제 웹문서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링크를 구별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보통 before를 이용을 해서 그 링크 사이에다가 선을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저 링크 부분에 네이버 비즈니스라고 써있는 텍스트가 있죠. 근데 그 텍스트 링크 앞부분에 before가 들어간 것입니다. before를 이용을 해서 여기 선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밑에 링크도 열어보면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텍스트 앞에 before가 들어갔습니다. before를 이용해서 선을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가상 요소를 사용을 해서 특정한 웹 요소의 앞이나 뒤쪽에다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나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가상 클래스는요, 루트라는 가상 클래스입니다. 루트는 문서의 최상위 요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태그 중에서 HTML 태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루트에는 변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CSS 공부하면서 여태까지 변수라는 얘기 처음 들으시죠? 변수라는 것은 어떠한 값을 담아두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 값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루트라는 가상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하이픈 2개를 먼저 붙여주고 메인 비치 컬러를 나는 검은색으로 할 거고 메인 텍스트 컬러는 흰색으로 할 거야 라고 변수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변수의 이름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메인 배경색과 메인 글자색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정된 값은 나중에 배경색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var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필요한 변수 값을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색은 var 한 다음에 내가 지정해 놓은 메인 텍스트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문서 전체의 톤을 바꿔야 된다거나 뭐 다크 모드로 바꾸고 싶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일일이 하나하나 스타일을 다 찾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 루트에 있는 변수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변수를 사용해서 지정한 스타일은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루트에 있는 변수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게 루트라는 클래스예요. 웹사이트에서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로 접속해서 웹 개발자 도구 창을 한번 열어주세요. 이거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여기 루트 해놓고 컬러 타이틀, RGB 뭐 여러 가지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개발팀 안에서 약속된 이름들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 이 값을 사용을 할 때는 가져다가 그 이름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바디 부분에 컬러는 var 한 다음에 내가 지정한 컬러 바디라는 변수 값을 가져다 줘. 자, 컬러 바디는 101010이라고 여기 지정되어 있네요. 그럼 그 값을 가져다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 값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클래스는 요즘에 아주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상 클래스와 가상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상 클래스가 종류가 좀 됩니다. 여기서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자주 사용하는 링크 관련된 클래스와 nth child라는 선택자 그리고 루트 선택자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가상 요소 중에서도 before와 after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책에는 관련된 클래스와 가상 요소가 많이 설명되어 있고 예제나 실습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각 클래스, 가상 클래스와 가상 요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